건강을 위한 똑똑한 첫걸음. KBS 1라디오 라디오 주치. 금요 건강 토크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강북 삼성병원 가정의학과 박용우 교수님, 개그우먼 남정미 씨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남정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영우입니다. 예, 장문의 문자를 또 이렇게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이분은 꼭 소개 좀 해드리고 싶어서 예. 정미 씨가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40대 주부입니다. 3년 전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소화기관에 불편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하면 위장에 부담이 커지고 또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녁을 안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5kg이 훅 우와. 빠지더라고요. 네. 그 후에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아도 여전히 배가 고프지 않아서 3년째 저녁 식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무게는 예전 수치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이렇게 저녁을 계속 안 먹어도 괜찮은 건지, 언젠가 다시 저녁 식사를 하게 되면 지금보다 몸무게가 더 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저 저녁을 계속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면 저녁을 다시 먹더라도 살이 안 찌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오늘 주제가 기초대사량인데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것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본인 사연 아니죠? 아닙니다. 너무- 예, 예. 5257번으로 보내주신 분입니다. 네네. 네. 좀 소화기관에 불편함을 느끼기 네. 시작한 주부께서 3년 네. 전부터 극도의 저녁을- 스트레스를 받은 후에 저녁 식사를 안 저녁을 하셨는데 걸으셔서 이제 빠졌다가 근데 다시 찌네요. 네, 일단 우리가 스트레스를 제가 이제 예전부터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네. 근데 우리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스트레스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이제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될 때. 네. 네. 근데 급성 스트레스, 극심한 스트레스가 한 번 딱 오게 되면 그때는 네. 식욕이 떨어져요. 아. 그래서 그때는 체중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식사량을 줄였기 때문에 당연히 체중이 줄었겠고, 예.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상황이 종료되고 네. 몸이 회복이 되면서 다시 몸무게가 체중이 다시? 예전 체중으로 돌아간 거죠. 네. 자, 그러면 나는 저녁 식사를 안 했으니까 계속 5kg 빠진 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네. 계속 저녁 식사를 하지 않는데 왜 다시 체중이 늘었느냐?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몸에 앞서 얘기한 이제 기초 대사량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 먹던 식사량보다 섭취량이 줄게 되면 네. 우리 몸은 에너지 소모량도 같이 줄이면서 대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게 먹는다고 한없이 살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에서 멈추게 되고, 네. 그다음에 다시 섭취량이 이제 그러니까 입맛이 떨어졌던 것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저녁 식사를 안 했어도 다른 부분에서 다른 부분의 식사량이 조금 늘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그렇지만 떨어진 기초 대사량이 쉽게 올라오지 않는다면 네. 다시 예전 체중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기초 대사량을 올려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5257번으로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도 오늘 이 시간 쭉 들으시면 이 궁금증도 해결이 되실 것 같고, 저녁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도 아마 네. 같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샵 9730번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KBS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요한 기초대사량은 어떤 건가요? 사실 기초 대사량이라는 표현이 좀 쉬운 표현은 아닌데 일반인들이 이제 많이 이해하는 거는 신진대사. 그러니까 신진대사가 좀 빠르다, 네. 느리다. 신진대사가 뚝 떨어졌다. 뭐 신진대사가 항진됐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초 대사량이라는 거는 영어로 하면 이제 BMR, Basal Metabolic Rate인데 기초 대사율이라고도 표현하고, 네. 우리 몸이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요구량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뛰어야 되고 숨 쉬어야 되고 네. 피를 돌려야 되고 이럴 때 요구되는 에너지량을 기초대사량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제 연구 목적으로 이런 대사율을 측정할 때에는 안정시 대사율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거든요. 이건 뭐냐면 내가 아침에 눈을 딱 뜨고 일어났을 때 네. 가만히 있는 상황, 그러니까 신체 활동이 없는 상황에서 내 몸이 필요한 최소량의 에너지 요구량. 이 사실은 기초 대사량보다는 조금 높거든요. 그렇지만 그냥 사람들은 안정시 대사량, 안정시 대사율, 기초 대사량, 기초 대사율 다 그냥 비슷하게 같은 표현으로 쓰고 있고, 네. 일반인들은
너 그렇게 다이어트하면 신진대사가 떨어져서 살이 안 빠질 거야라고 신진대사라는 표현으로 더 잘 이해하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기초적으로 이제 어떤 활동을 하기 전에 그렇죠. 생명을 유지하는 데만 필요한 네. 그래서 양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우리가 실제로 측정을 하는 거는 안정시 대사율을 측정하게 되고 네, 우리가 이제 하루 동안에 소모되는 에너지 소모량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중에 한 60에서 65% 정도가 이 안정시 대사량이에요. 꽤 생각보다 높은데요. 높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이제 음식 섭취, 소화, 흡수, 대사되는 그런 과정에서도 열 발생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전체 에너지 소모량이 한 10%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밥을 먹을 때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운동이나 신체 활동으로 쓰는 거는 20에서 30%밖에 그러니까 안 돼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아니 그럼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너 그렇게 먹다가는 신진대사 뭐 기초대사량 줄어들어서 살 빼기 힘들 거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조금 먹으면 원래 내가 만약에 1700을 썼었던 애라면 내가 조금 먹으면 1700 계속 쓰겠지. 그래서 살이 빠지겠지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기초대사량이 같이 줄어드는 그거는 거예요? 우리 몸의 생존 전략이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루에 평상시에 먹던 것의 5%만 줄여도 네. 5%라 그래봐야 한 150칼로리예요. 그러니까 콜라 그냥 작은 컵으로 한 잔이거든요. 네. 그거만 줄여도 1년에 6kg가 빠지게 돼 있어요. 감튀 안 먹어도 막 빠지는 거. 감자튀김 막. 우와. 엄청 빠지겠는데 그럼. 근데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네. 끝까지 가면 체중이 제로가 돼야 돼요. 그렇죠. 계속 마이너스니까. 그렇죠. 근데 안 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음식 섭취량이 줄어들면 우리 몸은 기초 대사량 지금 얘기한 네, 이 네. 안정시 대사율, 기초 대사량을 떨어뜨리면서 떨어뜨려서? 외부 환경에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의 체중 감소를 막는 거예요. 같이 적게 들으니까 같이 낮춰서 맞추는군요. 거꾸로 우리가 먹는 양이 늘어나면 네. 기초 대사량도 늘어요. 늘어나요. 그렇지만 적게 먹었을 때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크기나 속도가 엄청 느립니다. 엄청 작고 엄청 느립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어서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는 거는 그 폭도 작고 속도도 느리지만 네. 적게 먹었을 때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는 거는 확 뚝 떨어지고 빨리 떨어지고. 그렇군요. 그게 우리 몸이 생존을 하기. 그러니까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늘 풍요롭고 음식이 넘치도록 들어왔던 시절이 없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은 엄청 느린데 식량이 부족하고 기아 상태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그 상황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긴급 있었던 거죠. 상황이니까요. 네, 생존을 위해서는 냉정한 빨리. 생존 본능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인의 하루 평균 기초 대사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이제 개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흔히 너는 살이 잘 찌는 체질이야, 살이 네, 안 찌는 네. 체질이야라고 맞아, 얘기하는 맞아, 것이 맞아, 맞아. 네. 타고난 유전적인 소인, 이 기초 대사량하고 영향이 많거든요. 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의 경우에 또 뭐 나이가 젊으냐 또 나이가 많으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아. 그리고 좀 근육이 붙어 있는 몸이냐 삐쩍 마른 몸이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러니까 변수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자기가 소모하는 에너지량에 앞서 이제 60에서 70%라고 얘기했으니까 네. 대략 남자의 경우라면 대략 한 1,500, 여자의 경우는 한 1,200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아니 예를 들면 저 아는 동생은 정말 많이 먹거든요. 네. 정말 상상 초월하게 너무 많이 먹는데 말랐어요. 네. 기초 대사량이 그러니까 활발한 거죠. 네, 활발하게 몸이 들어온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쓰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체질이다. 너는 살 안 찌는 체질이 아무리 먹어도 그거하고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진 않습니다. 아, 네. 그게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몸이 나이가 들면 몸이 바뀌죠. 아. 그러니까 정말 살이 안 찔 것 같은 사람도 네, 네. 이제 네. 나이가 들면 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신성원 아나운서 보지 않을 때 굉장히 운동 열심히 하는 거 아닐까요? 저요? 아니 그 친구가 아니래요. 좀 게을러요. 게으른데 그래요?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화장실을 자주 간다고. 화장실을 자주 간다고. 그런 것도 좀 에너지 네, 소모되는 에너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신진대사가 원활한 거죠. 아니 보면 아니 그래 뭐 넌 되게 뭐 빠릿빠릿한 그 약간 날다람쥐 같은 사람들 네, 보면 살찔 틈이 없겠다 이런 얘기 맞아요. 하잖아요. 부지런히 움직여서. 진짜 많이 움직이시는 것 같긴 그리고 해요. 많이 사실 그런 그런 사람들이 네. 알게 모르게 많이 움직여요. 맞아. 그리고 맞아.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다리를 떨고 있다든지. 미세한 부분을 뭔가 움직임이 있다. 네,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신 네. 건데 네. 그러면 이제 연령별로도 차이가 있을 테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죠.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성장 호르몬 분비도 줄고 아. 성 호르몬 분비도 이제 조금씩 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근육량이 줄어들고 어. 그리고 아무래도 젊었을 때보다는 활동량이 좀 떨어지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래저래 아, 신진대사, 기초대사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 나이살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배 나오는 거요. 네. 팔다리는 사실 뭐 저도 팔다리가 그렇게 굵은 편은 아닌데 확실히 나오더라고요. 네. 뱃살이. 네. 약간 거미형 풍성하고 네, 이렇게 또 팔이 상상하실까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초대사량하고 나이살이라고 관련이 있어요. 얘기하는 이유는 실제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호르몬 분비량 감소로 인해서 네, 근육량이 줄어드니까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게 되고 네. 그러면 똑같은 양의 음식을 먹게 되면 네, 지방이 늘겠죠. 체중이 야금야금 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면서 그런 변화를 보이니까 나이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뭐 검은 머리가 휘어지고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거는 거꾸로 돌리기가 어렵지만 네, 네, 이런 상황을 거꾸로 내가 운동 자극을 주고 잘 챙겨 먹어서 근육량을 늘리고 네. 지방을 줄이고 하는 거는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가능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거꾸로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나이살이야. 이건 내가 어쩔 나이 수 먹었으니까 없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다. 조금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의 궤변? 지금 저랑 전국적으로 혼났어요. 신성을 하면. 네. 아,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먹는 걸 더 잘 챙겨 먹고 네. 운동 자극을 줘서 나온 배를 집어넣을 수 있으면 그러면 내 몸 나이는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내가 지금 현재 나이가 50이지만 네, 내 건강 나이, 몸 나이를 30으로 만들어 놓으면 네. 내가 나중에 70, 80세가 돼도 50세 50.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내 나이 50인데 네. 내 몸은 이미 배가 나오고 팔다리가 가늘어져 있고 그래서 60대, 70대 몸이면 네. 내 나이 70, 80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맞아요. 진짜. 그, 네. 교수님 맨날 말씀하시는 게 오늘이 내가 가장 젊은 날이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운동도 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우리 이 기초 대사량 사수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네. 가장 효과적인 방법. 어떤 운동 해야 어떤 되나요? 운동? 그러니까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거나 이제 높이는 운동은 모든 운동이 다 해당이 됩니다. 뭐 유산소 운동도 좋고 근력 운동도 좋고 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게 하는 주 원인은 적게 먹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음식이 적게 들어오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5257번님 처음에 저희에게 저 사연 주셨던 분은 지금 기초 대사량이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떨어져 있는 상태죠. 지금 음식은 그대로 유지하실 때 뭔가 근력 운동이 뭔가를 하시면 계속 몸무게는 예전처럼 다시 또 줄을 그러니까 수 있겠네요. 근력 운동이든 유산소 운동을 하면 이를테면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네. 심폐지구력이 향상이 되면서 예.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방법이 되는 거고 네. 근력 운동으로 근육량을 키우게 되면 네. 제가 이제 흔히 비유를 드는 거를 소형차와 중형차의 비유를 들거든요. 어느 차가 기름 많이 먹죠? 중형차. 네. 그러니까 근육을 키워서 몸집을 키우면 네. 아무래도 에너지 소모량, 그러니까 소모하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 덩어리 자체가 늘어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소형차보다는 중형차가 기름 많이 먹는 건 맞는데 중형차가 기름 많이 먹는데 소형차가 주행을 더 많이 하면 어떻게 되죠? 그쪽이 또 그쪽이 기름 기름 많이 많이 먹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모를 하겠죠. 내가 그러네. 소형차를 중형차로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행을 해야지 네. 운동을 해야 된다. 세워놓고 움직여야 된다. 네, 시동만 걸어놓고 있으면 아. 네, 그래서 신체 활동량, 운동량을 늘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이제 근육이 아무래도 많이 감소하게 되시니까 네네. 이런 분들이 더 근육 운동 좀 해주시면 그렇습니다. 네. 도움이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아직도 이제 운동 그러면 유산소 운동이 건강에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래서 헬스클럽 가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다 사이클이나 트레드밀 위에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유산소 운동은 평소에 네. 많이 걷고 눈앞에 계단이 있으면 계단 올라가고 이런 신체 활동을 가지고도 유산소 운동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걸을 때 조금 속도만 내면.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운동해야지 그리고 마음 먹고 헬스클럽에 가서 옷을 갈아입었다면 네. 땀을 좀 뻘뻘 흘릴 수 있게끔
트레드밀 위해서도 좀 달려본다든지 아하. 사이클로 좀 빠르게 격하게 타본다든지 아니면 트레이너와 함께 그 기구 운동을 한다든지 네네네. 이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2019년에는 교수님 말씀처럼 저는 이제 주행을 조금 하는 대형차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대사량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그러네요. 것도 이렇게 와. 말씀 듣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근데 근육을 단시간에 막 이렇게 만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요거는 그래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죠? 사실 근육이 단시간에 쉽게 안 만들어집니다. 아,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근육 만드는 것도 좀 인내심이 필요하거든요. 네. 지방을 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근육을 키우는 것도 인내심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근육을 이제 그 키워야 되는 그 우리 바디빌더나 그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 네, 보면은 운동도 열심히 하지만 잘 먹어요. 맞아요. 잘 먹어야 근육이 붙습니다. 엄청 막 챙겨서 잘 드시더라고요. 하루 4끼 5끼를 먹거든요. 아. 네. 그러면 교수님, 우리가 기초 대사량 몸무게는 저울에 올라가면 몇이다 체크가 되지만 기초 대사량은 뭐 어떻게 가서 체크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체크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산식을 통해서 내 나이와 뭐 그러니까 성별 뭐 이제 이런 걸 입력하면 아, 계산식으로 나오긴 해요. 네. 네. 그래서 적어도 그 기초 대사량보다는 더 먹어줘야 이제 기초 대사량이 줄어드는 거를 막을 수는 있는데 네. 네. 뭐 그러니까 그런 계산식을 한다든지 또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기초 대사량의 크기는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내가 그걸 계산해서 그 정도만 먹거나 그보다 조금 더 많이 먹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네네. 네. 내 몸이 그 원하는 양만큼을 충분히 먹어주고 결국은 운동량 그러니까 근육을 늘리고 내가 신체 활동량을 늘려서 지방을 빼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이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자꾸 기초대사량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연초니까 다이어트 하겠다고 지금 적게 먹는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분들. 많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엔 살이 빠지는 것 같은데 이제 정체기네 안 빠지네. 그렇죠. 그렇죠. 정체기가 아니라 기초대사량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 운동을 병행하지 않았거나 아. 아니면 지나치게 식사량을 줄였거나. 아. 그래서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기초대사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뭐 근력 운동이든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도 좋으나 무리하게 식사량을 줄이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결국 네, 떨어진 기초대사량 떨어지는 걸 잡을 수가 없어요. 네, 네, 네. 운동을 아무리 해도 아. 먹는 게 부실하면 떨어집니다. 네. 너무 과도하게 식사 양 조절하시는 그러면 거는 안 돼요. 안 되신다. 그래서 그- 제가 네. 최근에 이제 강조하는 게 네. 그 간헐적 단식 네, 네, 네.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다이어트를 하는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제 식이 조절을 처방하는 의사들도 난감한 게 잘 안 빠진단 말이에요. 예. 근데 안 빠지는 원인이 이제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그런 건데 이제 재미있는 실험을 해보는 것이 잘 먹게 해요. 잘 먹으면 기초대사량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하루를 확 굶어요. 네. 그러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전에 지방이 빠진단 말이에요. 어. 근데 계속 굶으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다시 또 잘 먹어. 아, 이게 간헐적 단식이거든요. 그래서 유지가 되는군요. 네. 대사량은. 평소 섭취량을 일부러 줄이지 말고 잘 챙겨 먹고 하루를 아예 굶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주장하는 간헐적 단식이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기초대사량이 줄어드는 것을 줄이면서 체중을 뺄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러면 또 질문이 들어오죠. 24시간을 굶었더니 그 다음날 과식 폭식하게 되거든요. 맞아. 근데 과식 폭식을 해도 네. 하루 종일 굶은 것만큼의 칼로리를 보완하지 못합니다. 못하는군요. 그래서 결국은 아. 칼로리 섭취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면서 네.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것도 잡아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되게 그래서-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먹고 기초 대사량 유지한 상태에서 이제 플러그에서 전원 코드 확 뽑아버리고 하루 있다가 다시 또 꽂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면 제대로 그러네요. 돌아간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어허. 내가 다이어트를 좀 길게 잡아서 한다. 한 3개월, 뭐 6개월 동안에 내가 몇 킬로를 만들겠다라고 결심하고 다이어트를 했는데 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러면 살이 죽어도 안 빠지는 거야. 네. 그러면 이때는 다이어트를 중단하셔야 돼요. 중단하고 섭취량을 늘리면서 네, 네. 대신에 살이 찌지 않게끔 운동량이나 신체 활동량을 더 늘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더 빼려고 하지 말고 네. 유지기를 그 계속 상- 갖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졌던 기초대사량이 다시 올라올 거 아니에요. 올라오면서? 그러면 그때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다이어트 시작하셨던 분들이 정체기네 하셔서 뭐 힘들다고 포기하실 게 아니라 이 방법 써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 다이어트를
미끄럼틀 타듯이 쭉 내려가지 말고 네. 계단식으로 하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짧고 굵게 해서 쫙 뺐다가 그다음에는 유지 전략으로 갔다가 다시 또 뺐다가 이렇게 해야 네.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렇겠네요. 1774번으로 지금 이제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교수님 하신다는 12시간 공복 실천 중인데 2kg 더 감량되셨대요. 그 전에 이제 오. 소식으로 뺀 후에 더 이상은 안 빠지셨는데 음. 12시간 공복으로 바꾸니까 더 빠지셨다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그러니까 맞는 이제 것 이 같아요. 12시간 공복은 식사량은 늘리시고 12시간 오. 공복 네. 유지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12시간 공복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신진 대사를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7시간 자는 것과 네, 네. 12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 이 기본을 지켜야만 네. 내 몸의 신진 대사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전- 원래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그렇게 거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음식을 아까 그 처음에 5257님도 이제 굶고 있는데 또 쪘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제 기초 대사량과 관련이 있지만 그러면 기초 대사량을 좀 유지할 수 있는 식사법, 균형 잡힌 음식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일단 사실은 음식을 통해서 뭐 기초 대사량을 더 높이겠다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앞서 제가 우리 몸에서 에너지 소모량의 10% 정도가 네, 음식으로 인한 열 생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얘기할 때 음식을 섭취해 가지고 이 음식이 우리 몸에 그러니까 소화, 흡수, 저장되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에너지를 쓰는 게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그러니까 단백질은 내가 100g을 먹어도 25g이 그 과정에서 열로 소모되고 75g만이 몸에 들어와요. 근데 지방은 100g을 먹으면 93g이 우리 몸에 축적이 됩니다. 아, 지방 안 되겠네요. 근데 정말 안 되겠네요. 지방 100g 먹으면 100g 다 만족시켜 주지 않아요? 제 몸에? 그렇긴 그렇죠. 그래서 아, 단백질. 이제 요령인데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게 네. 이제 탄수화물 섭취량을 조금 줄이고 줄이고. 좋은 탄수화물로 먹고 대신 그 빈자리를 좋은 단백질, 좋은 지방으로 채워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량을 좀 늘리게 되면 네. 포만감도 더 생기고 네. 네. 그다음에 음식으로 인한 열 소비도 늘고 하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이 줄어드는 거를 좀 잡아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운동을 계속 강조하는데 운동의 효과,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높이는 운동의 효과를 제대로 내려면 잘 먹어야 되거든요. 먹는 그래서 게 저는 중요해요. 예, 그냥 두 끼 식사만 가지고서는 유지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네. 다시 세 끼 식사로 돌아오되 네. 예, 운동이나 신체 활동량을 늘려서 떨어진 기초 대사량을 더 올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 대사량을 올리려면 네. 운동도 중요하지만 섭취량이 지나치게 적은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네. 생각하듯이 조금만 먹으면 안 된다는 거군요. 계속.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어때요? 그 단백질 계속 이제 잘 먹어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파우더 있잖아요. 쉐이크 이런 거. 근육 만드시는 분들이 네네네. 드시는. 많이 막 네네. 흔들어서 드시는 거. 요런 걸로 대체해서 섭취해도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까요? 이제 쉐이크를 먹는 이유는 우리가 음식으로 단백질을 이제 얻는데 아무래도 조금 이제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소화 그러니까 저작 능력도 떨어져 있고 소화 흡수 능력도 떨어져 있으니까 뭐 나이 드신 분들에게 근육 만들기 위해서 고기 많이 드세요 이러면 나 치아가 약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경우라면 그렇게 음료 형태로 드시면서 혹시 부족할 수 있는 단백질을 보충하는 거는 도움이 되겠지만 쉐이크를 먹으면 나는 기초 대사량을 높일 수 있어.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초 대사량을 좀 늘려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이렇게 소식 무조건 소식. 적게 먹는 걸 피해라. 너무 네. 적은 양은 네. 아니다. 네. 그다음에 운동이죠. 소식과 운동. 네. 이렇게 간단한 건데 맞아요, 우리는 맞아요. 왜 실천이 안 될까요? 중형차 만들고 주행 많이 해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 잘 듣겠습니다. 강북 삼성병원 박용우 교수님, 개그우먼 남정미 씨와 함께 건강 수다 나눠봤습니다. 금요 건강 토크 기초 대사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